이 사람은 거의 20년 가까이 매일 아침 유서를 품고 집을 나섰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70번 가까이 그를 노린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는 국내 신흥 종교 단체들의 실체를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고 폭로해온 연구소장이었다. 납치 시도와 차량 폭발, 암살 미수까지 그를 향한 위협은 셀 수 없이 반복됐다. 그런데 정작 그를 죽인 사람은 그 70번의 위협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를 찌른 사람은 그와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1994년 1월 그는 한 교회 목사를 비판하는 글을 발표했다. 그 글을 읽은 한 남자가 조용히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1994년 2월 18일 밤 그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복도에서 습격당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새벽 숨을 거뒀다. 향년 56세였다. 그가 남긴 유언은 하나 더 있었어요. 시신을 의과대학 실습용으로 써달라는 거였어요. 범인은 사흘 만에 붙잡혔어요. 26살, 전과도 없고 그를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 교회 목사의 운전기사였어요. 검찰은 그 목사를 배우로 지목했어요. 그런데 운전기사가 구속되던 바로 그날 그 목사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운전기사는 재판에서 단독 범행이었다고 진술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배후로 지목됐던 목사는 증거 부족으로 법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여기서부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유가족이 제기한 주장이에요. 10주기 추모식에서 유가족은 붙잡힌 운전기사가 사실 3명 중 1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어요. 진짜 범행을 저지른 건 누군가에게 사주받은 다른 2사람이라는 목격자 증언도 있었다고 해요. 이 의혹은 30년 넘게 사건 기록 바깥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 최근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어요. 출소한 운전기사의 최근 행적과 새로운 증언까지 함께 소개됐다고 해요. 그는 70번의 위협을 견디려고 매일 유서를 품고 다녔어요. 정작 그를 멈춰 세운 건 전혀 다른 이유였던 거예요. 배우가 누구였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해요.